시민 곁에서 깊이 소통하면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 한 잔만 더 주시고요.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 우리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의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거나 사항들 함께 받고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유민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경 씨 참석하시는 예,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울림뉴스의 김용식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사 잘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예. 보면은 예. 이제 그 5호선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 중재안이 발표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김포시하고 예.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2022년도 11월 달에 예.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대요. 예. 그런데 그 체결 그 내용을 예. 알고 계신죠? 예. 그런데 왜 발표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고 예. 또 그 협약이 있다면은 예. 반드시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게 수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그 협약이 있다면은 시의회에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는 내용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시의회에다가 뭐 전해주거나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약의 내용은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협약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포시도 모르는 예.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협약이 있대요. 예. 그 협약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면은 그 정보 공개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1월에 김포시하고 서울시하고 그런 협약을 예결했다는 거고, 제가 알고 있다라는 내용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별도의 우리 기자님들이 모르는 별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 언론에 발표되었던 내용을 알고 있고 발표문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그걸 답변을 드린 거고요. 아마 김포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포의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뭐 협상 등 보안상의 이유로 그 발표문 외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게 어떤 이유인지 쉽게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그 검찰장을 이전하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검찰장 문제를 이전하고 5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있는데 빨리 김포를 연장한다. 이게 핵심적인 골자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은 그렇죠. 예산은 국가 철도 계획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철도망 계획의 예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가 부담하는 몫이 있고 광역지자체가 부담하는 몫이 있고 해당 지자체가 길이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별도의 다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서울시에다가 예. 그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하면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발표문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료 협약을 했다는 내용에 예. 관한 예. 거기 그 대강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은 예. 김포시하고 예. 서울시하고 협약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 협약의 내용을 예. 의원님도 모르시고 예. 시의원도 모르시고 예. 다 몰라요. 김포시만 알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서울시에다가 그거는 김포 시청의 시장님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국회의원은 예. 그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하고 김포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 내용에 아니, 대해서 그때 발표를 우리 다른
그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데 우리 다른- 협약문을 발표한 거 아닌가요? 다른 내용이 있답니다. 거기에 대광의 발표 내용도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2022년 11월에 거기에 발표 주체는 대광이는 아니었는데 서울시와 김포시가 대광위에서 예. 서울시하고 김포시하고 이런 협약이 있었으니까 그 협약의 내용대로 빨리 니네가 진행을 하면은 우리 쪽에서도 해주겠다. 저는 뭐 그런 얘기는 제가 국회에서도 우리 저 뒤에 담당하고 있는 보좌관도 있지만 대광이라든지 이렇게 질의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들어본 바가 없고요. 대광위원장하고는 뭐 제가 여러 차례 했지만 특별히 대광이가 거기 별도의 발표 내용을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 우리 저기 좀 그냥 뭐 추가로 아니요, 이건 좀 다른 건데요. 예, 다른 이제 이 5호선 기지창이 예. 김포시에서 쉬쉬하고 있는데 누살리에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예. 누살리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지도로 그려가지고 누살리로 딱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공시가 안 됐으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인허가나 이런 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신청을 하면은 뭔지 자기네들이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협의를 안 봐줘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그 시 공무원들한테 직접 확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게 지하철이 들어오는 기지창이랍니다. 5호선이.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누살리면은 김포시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데가 첫 번째가 거기 누살리예요. 그죠? 두 번째가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컴팩트 시티하고 바로 옆에 접해 있어요. 서울에 지하철을 기지창을 자꾸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속적인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기지창을 넣는다면 잠재적 민원이 발생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컴팩트 시티하고 딱 붙어 있고. 그거는 의원님하고 선거구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뭐 김포시뿐만 아니라 대광이나 또 서울시도 이게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 CC 설계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대광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을 때 강조했던 건 뭐냐면 김포에 현재 중앙부처는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알고 칸막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개발 사업들을 정확하게 알지 당시 못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 대꽃 ECT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대광이 연구만 하니까 대꽃 ECT가 현재 대통령 국책 사업으로 100대 국책 사업에 들어가 있고 우리 현재 예타 중인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철도 업무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꽃 ECT 같은 경우가 지금 추정 사업비만 6조 2천억 원입니다. 약.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새로운 주거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산업시설도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경제성도 높여야 되고 거기는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네. 교통시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거기에 제대로 된 국책사업이 조성될 수 있겠냐. 마찬가지로 LH가 조성한 마송이라든지 여기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 그래서 5호선 이번 발표에도 보면 이게 근데 그거는 흔히 말했던 과거의 용역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이게 사탈을 재개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중단되어 있던 거예요. 사탈을 다시 정확하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대를 해서 정부에서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위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런 큰 향후 발전 아까 지금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이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빈 곳 같지만 나중이 되면 핵심 시설이 되게 한복판이 돼서 또 성장의 장애가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시잖아요. 저는 그런 계획 속에서 기본 및 시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기자님 먼저. 네, 김포에 체육을 제어한다. 예.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짧게 좀 답변드릴게요. 길게 않으세요.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또는 국민의힘 시의원 도의원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5호선이나 GTX에 대해서 한 게 없다. 이런 표현을 계속 여러 번 하고 계시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입장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김주영 의원 기자간담회 때도 여쭤봤지만 현직 시장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당적이 서로 달라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입장을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는 또 까먹었네요.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생각나시면 더 추가. 네, 나중에 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저는 비판하는 지점들이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철도 행정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지하철이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 행정의 모든 행정의 시작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게 반영이 된 다음부터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예타도 하고 예타에서 못 통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예타 대상되는 선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예컨대 신분당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은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타가 떨어졌습니다. 어디를 지나는데 신분당선이 서울 한복판을 지나서 저쪽 은평구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망 계획은 이렇게 그걸 하고 나면 흔히 우리가 그래서 철도망 계획을 반영시키고 예타를 통과해야 사실상 확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난 2021년 국가철도망 계획이 4차 철도망 계획이었습니다. 14년 전, 그럼 1차, 2차, 3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책임을 지셨던, 기포를 책임지셨던 분들은 그럼 그동안 5호선이 들어오는지 9호선이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리고 예전에 5호선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했다가 선거법에 유죄 판결을 난 건 뭡니까? 허위사실 공표의 문제. 그렇게 확정이 됐으면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이 안 났겠지. 2021년 김포 시민들이 원했을 때 김포 시민들과 삭발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그걸 우리 현명한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목격하셨고 기억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좀 답변을 드리고요. 당정 문제, 그러니까 단체장과 회원들 간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에도 있어보고 여러 가지 국정 경험들 다른 걸 하게 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여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항상 5호선 조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김포가 가장 희생을 많이 하고 가장 비용을 많이 내기 때문에 김포에 가장 유리한 김포 최저간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해오고 현수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5호선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그러면 노선이 조정되면 빨리 더 하기 위해서 예타 우리 시민들 다 원하시는 거잖아요.
뭐 예타 먼저 빨리 당론으로 채택하고 김주영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 발의해서 국가철도 기재위 소위 보관소에서 딱 통과시켜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통과가 됐는데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근데 올해 예산에는 다음 행정 절차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올해 반영해가지고 올해 세워서 내년부터 할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에서도 많지만 국가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국가 예산안 부대 의견에 노선 확정 시 필요한 집행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에 박아놨습니다. 그때 기재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안에 부대 의견으로 박아놓냐. 그쪽 간사 기재부가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강훈식 간사 통해서 홍익표 원내대표에서 관철해냈습니다. 이게 여기에 여야의 문제가 어디 있고 무슨 그런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원활히, 왜냐하면은 협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회 제 의사록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듯이 그런 부분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포시 추려관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예타 면제해야 되고 예산안 반영 준비해라. 이 말 외에는 제 소기록을 보시면 잘 다 나와 있을 거다. 네, 이런 정도 하시고 우리 이명훈 기자님 먼저 하셨어요. 오늘 총선에서 예. 기프에서 촛불을 벌이는 한지수가 많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2년이 지났잖아요.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평가를 보면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한 63%, 반면에 그런 대로 하고 있다 한 29%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4월 총선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엊그제 그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프를 찾았잖아요. 와서 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뽑히는 국면이면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무슨 말인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보고하고 박 의원님의 이해 견해가 있으면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워낙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길도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길 속에서 여러 가지가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의 초점은 우리가 볼드라인으로 대변되는 것처럼 어떤 정책을 졸속으로 하게 되면 과거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들은 장단점의 정확한 비교와 내용들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시청 출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단 몇 천만 원짜리 사업도 다 용역을 발주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 제가 보기에는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이걸 왜 용역을 발주하나 싶은 것까지도 다 용역을 발주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혹시나 이 집행자가 갖고 있는 자기 선입견이라든지 살피지 못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울편입 문제 아시는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그전이 나오기 전까지 발표하기 전까지 용역 보고서 한 장이 없었어요. 제가 국회 예결위 통해서 그때 질의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했지만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이 김포시로부터 경기도로 와서 경기도에서 제가 예결위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장단점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보고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의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감성적 언어로 한껏 기대 심리를 올려놓는 마을장난,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라는 동아일보의 사설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아일보를 평가하시는 분들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동아일보의 사설이 의미하는 바가 저는
여러 가지 정책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굉장히 무게 있고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많은 위치일수록 더 우리가 심려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보듯이 문화일보 여론조사 작년 말 나왔던 건데 최근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이건 한참 내용이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이것을 선거를 앞둔 급조한 부적절한 정책에 대한 답변하실 분들이 김포 시민의 58%였습니다. 문화일보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수록 오히려 차분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게 되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제주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제주도 내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렵기 때문에 최영 목사님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다른 거 아니에요. 질문 하나 해주시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만큼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토론하고 정책에 대해서 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명석 기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게리맨더링이다 그런 부분이죠. 그 게리맨더링은 좀 다른 거죠. 그 선거구를 막 붙이는 게 게리맨더링이고 그런 가운데서 으로 나눈다거나 예. 이 선거 그 경기도를 예. 남북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게리맨더링이라는 그런 취지로 남북 그건 좀 다른 그건 남북 분도를 물어보시고 그건 조금 이따 한꺼번에 제가 혹시 궁금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그 경기도가 분도를 한다고 하면 바로 또 질문을 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해놨었어요. 서울 편입하고. 예. 근데 지금 서울 편입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포가 남도로 가야 될지 북도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김포한테 유리한지 의원님 생각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분도 경기도 오랫동안 분도를 특히 수지영심의 분들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이 오히려 경기도 한강 이남에 있는 지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이 이런 부분 저는 아직도 숙성되어 있지 않다고 조금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좀 숙성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주민투표안을 올렸을 때는 김포는 그냥 현재 경기도에 있는 겁니다. 한강 한수 14개 시군인가요?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김포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경기도 아니고 또 대다수의 제가 느끼는 조사는 아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현재 경기도에 있는 게 더 적절하다. 김포 시민들이 조금 그게 조금 더 우세한 거 아닌가라는 싶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조금 더 이건 숙성 있는 토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는 물론 김동연 지사는 조금 더 앞서 나왔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좀 토론이 필요한 과제다. 행정구역 문제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할게요. 예. 중불국장이 그거 안 하죠? 여기 먼저 하셨습니다. 예, 정말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먼저 선보세요. 잘 몰랐어요.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하시고 저 다음 여기 먼저 하세요. 네. 정말 해야 할 질문이 이렇게 네. 먼저 하셔요. 네. 예비 후보님이라고 할게요. 예. 네. 예비 후보님, 김포 오늘 지역이니까 예. 좀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 김포 오늘 지역은 통진, 양천, 대구, 하천 이쪽 지역. 각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 약되고 기반적으로 힘들고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부족하고 인구위기 역시 지금 김포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제안에 국회에서 개발도 버리고 이러는데 이거를 어떤 정치권에서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셔서 개발 이런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 좀 완화하거나 풀거나 또 도시 개발도 도시 보안 문제를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고 계시고 현재 그런 거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주변에 있는 서울 있는 수도권에 있는 데가 두 가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묶어요. 그리고 이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이 두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김포뿐만 아니라 많은 사주 이런 심지어 고양시까지도 이런 제약 때문에 대규모 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풀게 되면 쉽지 않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특구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된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대포 저는 ECT로 명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CT 국제국가제이고 사업비만 6조 2천억 정도가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개발할 수 있을 때 획기적으로 저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김포시 자체적인 재정의 한계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포 ECT 그리고 여기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 교통 여건이 되니까 여기서 분명히 야구까지는 이게 20분 정도 가게 되고 GTX와 서울 5호선이나 이렇게 되면 서울 50분, 3, 40분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ECT 사업 올해 예타가 발표될 겁니다. 결과요.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 계속 환경부나 기재부를 설득해 왔습니다. ECT라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데 혁신 복합단지라고 이게 최근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ECT가 더 많이 알려지고 ECT는 지난 정부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잘 도심 기부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혁신 복합단지를 해야 정확하게 표현되면 친환경 재생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입니다. 예, 제가 기자회 경우에 있으니까 제가 뭐 의원님 보좌하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적 이야기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보면은 첫째 김포의 광역교통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완성하겠습니다. 또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들인가요? 어떤 것? 아니 제가 지금 여쭤봤잖아요. 유인물의 첫째 예. 김포의 광역교통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그 말만 제가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도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완성하겠습니다. 넷째도 이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그 말씀이시죠? 네? 앞부분은 4년들의 평가였고요. 뒷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비전과 공약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철도 광역교통망 3개가 반영된 거는 아실 거고 지금 서북권 광역교통철도는 올해 상반기 예타가 나옵니다. 예타가 나오면 바로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GTX-B와 공유해서 서북권 광역교통철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사 기간은 GTX가 일반 철도보다 빠릅니다. 여기저기 때문에 대신도에 사는 분들은 이게 10년 안에 6, 7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은 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안 다 아실 거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그것도 현재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GTX-D는 5차 네, 국가 철도망 계획에 대통령이 뭐 여야 그때는 공이 같이 공통 사항이었기 때문에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10년 안에 완성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처음에 기반을 태울 때 그리고 남아서는 어떤 거냐? 빨리 시간을 당겨치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절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첫 삽을 뜬 건 2019년도였죠. GTX-A가 올해 완성이 됩니다. 동편에서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공사 기간이 오랫동안 걸렸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현실화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행을 타고 다닐 때는 예를 들어서 무궁화를 타고 다닐 때는 새마을을 생각 못했고 새마을을 타고 다니니까 그 다음에 코레일 KTX 타고 다니까 이제는 무궁화나 새마을을 안 타잖아요. 철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의 도시들은 GTX가 있는 도시가 없는 도시가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30-40분대에 서울 도심을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눠질 겁니다. 완행을 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뭐 다 국가가 공인한 계획이고 국가가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국가가 또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4년 전에도 저희가 수험난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중앙 정부에 힘 있는 정치인으로 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여기 일문에 적었는데 예. 4년 동안 하신 어떤 커다란 뭐 성과가 있었나요? 그 성과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또 교통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김포시 최대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김포 시민의 교통 체감 온도는 예. 임계치에 와 있는 겁니다. 뒷금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만 어떤 진행력만 있는 거지 완성력은 이렇다는 게 없다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근데 근데 철도가 예. 아시는 것처럼 4년 만에 완성이 되나요? 아니 이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떤 하겠습니다만 대신 어떻게 결론을 나누겠다는 그런 완료형이 국가 없다는 철도망 얘기죠. 계획이 2021년도에 아니 저는 김포 쪽에 구청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포 쪽에 21년도에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발표됐는데 전국에 있는 지하철 중에 3개 노선이 반영된 곳이 있나요? 그게 철도망 계획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올린 곳입니다. 철도 3개를 노선이 반영된 곳은 김포가 유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 고등학교를 포함해 고등학교 3개를 포함해서 학교 4개가 1년마다 하나씩 신설되는 도시가 전국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주변에 저한테 굉장히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있느냐.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 하나 신설하는데도 수백억 원이 듭니다. 하나 신설하는데. 문유고등학교가 제가 당선되기 전에 교육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4번인가를 떨어졌습니다. 저는 학교 4개 정도 신설을 하고 철도 노선 3개 정도를 반영했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꽃을 어촌누질 300사업으로 해서 100억 정도가 유치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끝나고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성과들이 이 중앙과 이 지역을 연결하면서 해낸 성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는 김포 시민이 봤을 때 체감 없는 사이. 그게 이제 저도 지났잖아요. 참 지났고 송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근데 교통 문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참 동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 철도 같은 경우가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건 누구나 시민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정시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림픽대로의 버스 전용 차선 같은 겁니다. 중간에 보셨듯이 지난번 제가 그 전에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이 얘기는 장관이나 대강위원장한테 했었고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장관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장기간의 철도 문제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잘 진행될 거지만 단기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게 올림픽대로 출퇴근 시간의 전용차선 문제였고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장관이 그때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1단계, 2단계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원래 도시철도는 차량을 구입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도 모든 차량은 서울 지하철 돈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아니, 근데 이번에 아니 우리가 세부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 김포 예, 잠깐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이에요, 제가. 김포 골드라인이 예. 아시는 것처럼 저게 주문하면 몇 년 걸립니까? 3년 걸립니다. 3년 전에 주문한 겁니다. 올해 도입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 김포시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이번에 국비로 한 45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계획망에 놓고 진행시키는 것, 저는 자부심 있게 성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직도 힘 있는 정치인으로 잡아오고 있나요, 중앙에? 지금은 아직 힘 있는 정치인까지는 되지 않았죠. 더 열심히 김포 시민들이 키워주시면 더 힘 있는 정치인으로. 아니 4년 전에 힘 있는 다른 기자들도 정치인을 질문 좀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주세요. 예. 우리 저기 국회의원 힘이 없어요. 요즘에 국회의원 힘이 어디가 있어? 우리 양면 지난번 홍철호 국회의원 예. 기자회견 때 질의했던 질문을 똑같은 걸 질의하겠습니다. 이 5호선 예타 면제인데요. 그때 홍철호 의원께 물어봤을 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의원님만 결정하면 예타 면제 되는 거 아니냐 그 질의를 했는데 예. 의원님한테는 다른 말씀을 좀 당론으로 채택했고 법안 소위까지 통과했단 말이에요. 예. 선거 일정상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서 정부에 요구할 생각은 그거 하나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서울 편입 관련인데요. 김포가 근본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찰리방어선 누산이 일대 찰리방어선과 그다음에 민통선 1954년에 위팔군이 그거는 민통선 이 두 가지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울 편이 불가능하다는 군사 전문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특히 하성면 일대에 있는 미 8군이 그런 민통선은 운영권은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왔지만은 중대 변경이 있을 경우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 그런 얘기니까. 예.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그 5호선 예타 면제 관련되어서는 이거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2월달에 임시국회 열립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기재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잘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재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기재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 단독 처리가 안 됩니다.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안건 조정 심사를 하고 숙성 기간을 하고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숙성 기간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서도 보겠지만 한 제 최고 일수가 한 7개월 가까이 돼요. 사실은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슬로우 트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총선 앞에 두고 현재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 한 국회법상으로 이게 통과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재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재위가 통과되면 근데 기재위원장이 그쪽이 아니, 우리 쪽이 아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인 국회법의 절차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당론을 채택한 5호선 이타 면제 법안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응답해야 된다.
처리를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서울 편입 관련해서 연이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질문 기자회견 때 우리 김기현 대표한테 제가 얘기했는데요. 자신 있으면 김포로 오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김포로 오시면 제가 뭐 지역구 옮겼다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안 오시고 울산에 대표직을 사퇴하셨죠.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불출마 철회하시고 김포로 오시면 됩니다. 같은 자리에 국회의원이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경쟁하겠습니다. 찰리방어선 여쭤보셨는데 예, 고하고 찰리방어선. 찰리방어선하고 예, 예. 아까 그 민통선 때문에 근본적으로 김포는 서울 편입이 안 된다. 그런 군사적 안보적 원인이 있다는. 그런 지적은 뭐 저도 지면상으로는 봤는데 그때 이제 신원식 장관이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는 어떤 문제점은 없다, 작전상의 문제점은 없다라고 답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지점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방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점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확인이,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 군사기밀이라든지 우리 김포 시민들은 찰리 방어선을 너무 잘 익숙하지만 국회에서는 굉장히 안보 개념을 굉장히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방어선 개념이 어떻게 있는지 작계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저도 이번에 기회가 열리면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항상 선거만 되면 뭐 철도 선거가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선거는 대체 일산대교 무료화로 그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지를 하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기자회견장은 뭐 국민의힘에서 했던 그 반박기적인 것 같아요. 대체 5호선 사업 때문에. 질문을 네. 주셔서.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네. 이 김포를 위해서 어떤 대표적인 공약과 의원님이 이런 우리 그 일지역 시민을 위해서 대표적인 공약이 어떤 건지, 일산대교 예. 이재명 대표가 추진했던 그건 완전히 끝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일산대교 문제가 쉽지 않은 게 뭐 우리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계약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거에 일산대교의 지금 소유주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일산대교 주식회사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저희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법적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국가재정법상으로, 민투법상으로, 민간투자법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우리 계약에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한 것처럼 그 조치 외에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우선대교 그래서 한 게 우리가 그 민투법상의 조치를 취했고 이재명 대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 일산대교 쪽에서 법적 소송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소송 중 정확히 말하면 일산대교 문제는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내가 김동연 지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좋은 변호사, 좋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반드시 이 소송을 이겨야 된다. 그럼 이기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기도하고 지자체가 사는 겁니다. 일산대교를. 예, 사는 거예요. 산 다음에 그걸 무료화하고 그 분담은 어떻게 할지 이게 구체적인 행정법 법적 절차거든요. 우리는 국회라는 것이 다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런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산대교 문제는 더 경기도가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도록 승소할 수 있도록 더 지원 강화해야 되고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약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후반부에 얘기했던 이제 철도 문제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라든지 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하겠다는 거고 교육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학교가 4개를 신설 학점지었으니 이제는 질의 문제로 가야 된다. 국제와 특구를 교육을 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가 생겨날 건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 학부모님들하고 간담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 중에 하나가 국제고 같은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고 유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팩트 시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포의 행정 수요를 생각하면 우리가 70만 도시를 대비해야 되고 시청에 많은 부서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임차료를 내고 그리고 지금 다른 도시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 청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복합적인 시설이 됩니다. 우리가 2033년까지 컴팩트 시티 완공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이 청사를 복합 문화 공공으로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정의 여러 가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기 어려운 일이 도시가 다 완성된 다음에 부지를 찾아서 뭔가 공공시설을 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공약드린 게 제2004 공공문화복합시설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건 다음 저희 2년 뒤에 또 지방선거에도 같이 공약을 또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네 번째로 김포가 좀 색깔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김포의 자랑인 전류리, 애기봉, 뭐 이쪽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여기가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전류리에서 회안점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만 해결될 수는 없고 좀 지구를 지정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십니다. 서울에서 이제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회는 살 수는 있지만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단순하게 여러 가지 법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구로 지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많은 서울에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색깔이 있는 것. 또 김포에 많은 반려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려를 가지고 지금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남양주로 가고 파주로 가고 또 김포로도 일부 오십니다만 이런 부분을 흡수하면 자연스럽게 먹고 쓰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의 색깔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게 제가 그리고 있는 구상입니다. 네, 친구 당시. 서울 스튜디오 이창훈입니다. 예. 제가 교육 국제와 특구 지원에 대해서 그 지정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먼저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김포가 변하게 좀 될지 그 부분 간략하게 하고요. 또 명품 자격도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미래 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김포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규모의 공장이 워낙 많이 날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기초적인 부분 먼저 어느 정도 좀 정리 계획이라든지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된 후에 이 미래 산업 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간략하게 우리 국진교육특구법이 있어요. 네. 법에 근거해서 지정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은 김포시와 협력을 해서 또 지정을 통해 가지고 지정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훨씬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산업거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현재 재산권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관련 난개발 특별법도 발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그건 법 통과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침 우리 김포에서 가장 작은 기업시설들이 많은 곳이 대구시거든요. 그런데 대구에 이렇게 복합 재생단지로 지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사가 시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여기서부터 좀 확산해 나가겠다. 왜냐하면 화성도 있고 뭐 양촌에도 있고 통신에도 많은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재산상의 기업들이 있는 걸 한꺼번에 손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하게 되면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교육국제화 특구법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송도도 있고 청라도 있고 거기는 뭐 외국 대학교라든지 뭐 글로벌 캠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말 그대로다가 국제도시로 인정을 받고 실제로는 국제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포에도 교육 국제화 특구를 지정을 했을 때 과연 국제 도시에 걸맞는 수준인지 어느 정도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런 도시들의 그런 학교들은 굉장히 사교육비가 비싼 그런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특구는 공립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지구역에서. 거기에 사립학교, 외국에 몇 개 학교 들어오는데 김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각 지자체들이 서로 신청을 하고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예, 저 김건희 최고위원인데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재선이 또 만약에 되신다면은 상임위를 국토위로 계속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거 하나 하고요. 당내 경선 중이신데 일부 경선 주자들께서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를 돌린다든가 또는 뭐 전에 이재명 당대표하고 사진 찍어서 왜 본인만 올리냐 이런 거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뭐 이것도 아마 경쟁자들이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사냥이기 때문에 뭐 싹싹하지가 않다. 방송 출연을 너무 많이 하신다. 이런 이의 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계속 진행을 하려면 국토위를 입고 싶은데 또 이게 관련상이니까 국토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위가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재위를 하던 또 한편으로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재선이 되면 예결위 간사 정도의 또 역할을 해야 그런 예산들을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힘있는 위원회가 국회에는 상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입니다. 법사에서 숨통을 쥐고 또 기재위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기재부가 제일 힘있는 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재위나 법사위 이런 데서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이고요. 제가 당에 제출한 의정활동 계획서에도 그래서 법사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좀 힘있는 상임위 활동을 해서 기재부하고 협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는 사실은 좀 있긴 한데요. 우리 선거법은 전화로 하는 선거, 말은 풀기에 되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이 아닌 것은 다 허용되었습니다. 과거에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다가 선거법이 개정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 풀려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14일이 아니어도. 그래서 전화를 하는 것은 선거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재명 당대표 그건 설명드리기가 좀 너무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뭐 지역 오셨는데 그런 정도 하고요. 나머지 문제도 뭐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그런 말씀 잘 새겨두고 하겠다. 또 하나 좀 덧붙이면요. 예.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5호선이 이제 뭐 1km에 뭐 1,000억. 네, 그렇죠. 이제 5호선 예정 차고지에 관한 그 예측 그런 거에 대한 그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누살리 어느 부분에 차고 기지창이 든대더라 뭐 이런 쪽에 그 차고지에 대한 결국은 뭐 시민 토론회든지 뭐 공청회든지 뭐 거칠 거 같은데 고기와 그런 그 기지창, 그러니까 통진역 뭐 기지창에 관한 그 무엇,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차리 방송인데 이제 김동시장이 이제 국방부에서 큰 것처럼 과연 한강2를 하면서 과연 차리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됐나. 그래서 이 차리가 변함으로써 이게 5개월 내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나름대로 그냥 짧게 뭐 아시는 다 그냥 이렇게 첫 번째는 기지창.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매우 저는 신중합니다. 과거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1대 국회 때 과천의 신창현 의원이 그 국토위에 있으면서 신도시 개발 계획 관련돼 가지고 어디 지역이 그분은 보고를 받고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다가 대단히 난리가 나서 신도시가 어디가 지정될 수 있다라고 난리가 나서 그분이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법적인 곤욕을 치렀습니다.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우리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그게 보고일 수 있지만 이거를 여러 가지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신중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전문가인 분들, 전문가들 국토부나 대방위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선출직이 개입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매우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우리 국토부가 정말 공평무사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에서 처리하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퍼펙트 시티는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 농림부와의 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국방부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도시가 팽창했고 방어의 개념도 달라졌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 믿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임기혁 기자님 한번 나눠주세요.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은 이제 시민과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어떤 시민들, 국민으로부터 또 신뢰를 받고 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지하철 5호선 그 연장 중지안을 보면은 그와 관련해서 홍철호 위원장이 지난해 정확히 얘기해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김포 한강선이 아닌 검단 우회 노선으로 결정된다면 차기 총선은 물론 불출마하겠다라는 취지로 정확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왕이 5호선 연장 중지안을 보면 사실상 김포 한강선이 아닌 검단을 우회하는 U자형 노선으로 가깝고 노선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인천시 안에 가깝다고 좀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정치인의 책임 있는 발언 중에 불출마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어떤 침묵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한번 좀 의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는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입장문에도 충분히 다 담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함께 그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분명히 김포 한강선하고 지금 이번에 중지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시가 요구하는 김포 시민들이 가장 희생도 많이 됐고 희생을 많이 받아왔고 희생을 받고 있고 많은 비용을 내기 때문에 김포시가 가장 유리한 김포의 시조망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제가 뭐 전혀 토달지 않고 거기에 김포 시민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겨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선출직은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범주 정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하튼 의원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게 김포 주민이요, 검단 주민이요 이걸 떠나서 국민이라는 바운더리나 틀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5호선 노선이 결정이 됐다고 쳤을 때 많은 이들이 편의를 갖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풍무 2역이라든가 원당 또는 원당 사거리역이라든가 검단 쪽에 또는 김포경찰서역이라든가 또는 통진역이라든가 여기 더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도심,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성들을 여러 가지 저는 그 전문 기관이 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관성이 여기 대비되게 되면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그런 편익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평가하고 전문기관이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대강에서 제시한 중재안이나 그 조정안이 이걸로 거의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계속적인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2033년도에 컴퓨터 시티를 완성을 해야 되고 도시 규모가 70만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100%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김포시민들도 또 대략적으로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나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도시의 김포의 미래, 컴팩트 시티나 대꽃 이시티, 통진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생각하면 그런 가능성들은 열어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차량기지 이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노선 설계할 때 마지막으로 최종 설계할 때 거기 반영시키겠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국토부가 다 설득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문서 통진이나 대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적 가능성은 크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 마감 시간이 이것만 그냥 끝내주십시오. 끝내주세요. 마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유, 제가 중간에 또 이러시면 새 모를까 봐. 인사드린다고 모셔놓고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한 30초만 하고 나가면. 네. 저는 우리 기자님께서 주시는 그 질의나 질문은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매서운 비판의 내용도 있고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도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응당 잘 대답드리는 게 제 공직자의 당연한 책임과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 답변이 다 어떻게 보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부족하셨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제 2024년 이제 설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진년 정말 푸른 용해처럼 값진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항상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면서 이번 선거 잘 준비하면서 말 그대로 김포 시민을 위한 더 좋은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드렸던 사리방어선하고 좀 많이 근데 여기 5개월에서 차이가 중요해.